연도라에서 완성하는 내일은 내가 바로 수학의 신. 반드시 투자하셔야 됩니다. 개념센 고등수학 3 44-2 유제입니다. 이차함수 그래프의 꼭지점이 있어요. 그럼 꼭지점을 계산해야겠네. 자, 계산한다면 y는 x제곱계수랑 x계수에서 2를 묶어낼 거예요. 그럼 2배의 x제곱 마이너스 2kx 가로 닫고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7. 이거 완전 제곱하려면 x계수 보이죠? 그 x계수 마이너스 2k의 반의 제곱이 필요하단다. 반이면 마이너스 k잖아. 그 녀석의 제곱이 있어야 완전 제곱이 된다고. 결국 마이너스 k제곱은 k제곱이니까 없어져야 되지. 없던 걸 만들었으니까 빼기 k제곱 해주면 어때요? 식 변화 없지? 그런데 이 녀석 결합법칙에서 완전 제곱하면 x 마이너스 k 전체 제곱이 되죠. 나머지는 그대로 쓰는데 자 이쁘게 쓰셔야 돼요. 2배 해주시고 이 마이너스 k 제곱은 슉 빠져나올 때 마이너스 2k 제곱이 나오잖아. 이거랑 이 2개 더하면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7이 된다고. 그러면 이차함수 그래프니까 최고차 계수 양수네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면서 이 꼭지점은 몇 콤마 몇이라고 써야 돼요. 이 녀석이 0되는 x값 k 콤마 그 다음 이거 그대로 적으면 된다.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7. 이 꼭지점이 어디에 있대요? 이 초록색 직선 아하 기울기 1 y절편이 2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죠? 이런 직선 위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꼭지점이 이 직선 위에 있다는 것은 꼭지점 이 점을 직선 L에 대입해도 괜찮나요? 그 위에 있다는 거 성립한다는 거니까 대입하세요. Y자리에 꼭지점의 Y좌표 바로 대입합니다. 이 점을 P라고 한다면 P를 use 대입할 거예요. Y자리에 이거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7은 X자리에 K 그래서 K 플러스 2 우변으로 넘기면 부호바뀌지. K제곱 마이너스 5K는 플러스 5K 해주면 되니까 플러스 6K 마이너스 7은 양변에 7을 더하면 되니까 2에다 7 더하면 9. 완전 제곱이 되면 안 돼요. 완전 제곱이 되네. K 플러스 3 전체 제곱. 제곱에서 0되는 K 값은 뭐다. 그렇지.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래야만 0의 제곱이 0이 되잖아요. 그래서 K 값을 구하라면 K는 마이너스 3. 검사는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K 자리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해서 검사한 이 점이 바로 이 직선 Y는 X 플러스 이 직선 위에 존재한다는 거야. 개념센 개념 체크 2번 문제입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 X축과 만나는 점을 물었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X축과 만난다는 것은 Y 이퀄 0이랑 연립하면 되지 않나요? 맞죠? 연립 방정식의 근은 연립하세요. 그럼 뭐가 돼? Y자리 0을 대입하는 거야. 0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4.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할 거야. 그러면 0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완전 제곱이 되지. 뭐가 되지? X 마이너스 2 전체 제곱이 되네. 그런데 제곱에서 0이 되는 X값은 뭐예요? 뭘 대입해 0이 돼요? 2 아닐까요? X-2가 0 되는 그 말은 X 양변에 2를 더하면 X는 2가 되죠. 그러니까 2 빼기 2가 0이 되잖아. 뭘 제곱해서 0이 돼? 그러면 0을 제곱해서 0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X는 2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거 실제로 그림을 그린다면 위로 볼록한 2차 함수네. 제곱차 계수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겠지. 그러면서 X축과 만나는 점이 뭐다. 이렇게 되면서 2에서 접한다는 이게 중근의 형태를 가진다. 같은 말이야. X축과 2에서 접한단 말이 이 함수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4. 그래서 X축 다른 말로 Y 이퀄 0 직선과 만나는 연립 방정식 근은 교점이 나오고요. 그 교점 X좌표를 2라 부른다고. 그 점 좌표를 물었거든.
2라고 적으면 안 되고 답은 어떻게 적? 몇 콤마 몇? 2,0이라는 거야. x축이 위에 있으면 y값이 0이거든. 이렇게 해서 문제를 쓰는 거예요. 개념센 47-2번 문제입니다. 이차함수 그래프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어요. x제곱계수 한번 보세요. 여기서 a값은 1이죠. 0보다 큰. 그럼 아래로 볼록한 이런 모양이 될 것이고 x축과 접한다는 건 이런 모양 아닐까?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다른 말로 방정식으로 본다면 이걸 중근이라는 말을 쓰고 x축과 접한다는 말을 쓴다. 같은 말이다. 알았지? 또는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중학교 다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중근의 표시를 알파랑 베타가 같다라는 표시를 씁니다. 중복된 근이다. 그 말은 판별식 D가 0이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방정식 x축과 만나는 점이라는 것은 y자리 0을 대입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중괄호 y 콜 0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방정식이 되네.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 플러스 2 방정식이 되잖아. 그래? 이 녀석이 완전 제곱이 된다는 건 판별식 d가 0이라는 얘기니까 d를 써봐봐. 그래 중근을 가지잖아. b의 제곱 마이너스 4 a c 오케이. 이 녀석이 뭐가 된다? 0이라는 거예요. 양변에 오케이 4를 나눌 거야. 좌변은 4분의 d. 이 녀석은 4k 제곱인 거 알겠나요? 그 4로 나누면 k 제곱인 거 알겠나? 요 4로 나누면 4약분되죠? 마이너스 있으니까 분배. 그래서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완전 제곱이 돼. 인수분해 되네. 곱해서 k 제곱이 되는 건 kk.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는 마이너스 2랑 1. 대각선 위로 곱하면 마이너스 2k. 대각선 아래로 곱하면 k. 이 둘의 합은 마이너스 k. 인수. 그래서 k 마이너스 2 곱하기 k 플러스 1은 0. 곱해서 0 되는 값은 k 마이너스 2가 0 되는 2. k 플러스 1이 0이 되는 k 값은 마이너스 1. 그런데 이 다음 보세요. 둘 중에 뭘 구하라고 했어요? 0보다 큰 k 값은 뭐다? 2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검산해 보면 검산을 실제로 해볼게요. k 자리에 2를 한번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y는 x제곱 2를 대입하면 몇 x? k 자리에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x 더하기 2 더하기 2 그러니까 더하기 4. 요 2를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x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4x 안 되나? 모르겠나? 마이너스 2 곱하기 x. 그래서 마이너스 4x. 자, 완전 제곱이 되지? 뭐 전체 제곱일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인수분해 해볼게요. x 곱 x 곱해서 4가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대각선 위로 곱하면 마이너스 2x 대각선 아래로 곱하면 마이너스 2x 이 둘의 합은 마이너스 4x 맞나요? 완전 제곱이 되지. 그래서 x 마이너스 2 전체 제곱 똑같은 인수 두 개니까 맞죠? 그래서 여기는 x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정식의 근이라는 것은 y자리 0을 대입하는 거거든. 뭘 제곱해야 0이래? 0을 제곱해야 0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x 마이너스 1은 뭐가 돼? 0. 그럼 x는 얼마가 돼? 2가 되죠. 중근을 계산하면 2라고 쓰시면 돼요. 개념센 페이지 166쪽. 자, 대표 유형 48번 문제 한 번 더 풀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연립방정식 2차 함수가 있고요. 이 직선이 교점이 2랑 5가 돼 있잖아. 근데 이건 최고체 계수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x제곱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이런 모양이겠지. 그런데 이 직선은요. 기울기는 음수니까 오른쪽으로 내려갈 것이고 오케이 이렇게 되겠지. 근데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근데 누차 강조하지만 연립방정식은 뭐라고 했지? 교점의 x좌표 하나는 2, 하나는 5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이 직선이 x 이퀄 2, 오른쪽은 x 이퀄 5. 교점이 나온다는 거지. 교점 A와 B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교점의 x좌표가 두 개 생기고 연립방정식근이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연립이라는 것은 오케이 중괄호 쓰고요. 2차 함수를 적고 그런 후에 뭘 적어? 1차 함수를 밑에 받아 적으시면 돼요. 그 말은 2차 함수랑 1차 함수의 y값이 같아지는 x값, 너 이름이 뭐니? 그 말은 연립방정식은 그는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다. 그 녀석이 2랑 5라는 거예요. 그럼 넘겨주면 x제곱 더하기 a 플러스 1 곱하기 x b를 넘겨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는 0. 이 녀석이 두근이 바로 2랑 5라는 거예요. 그러면 2 더하기 5 근각의 수학을 배웠잖아.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 a는 x제곱 계수를 나타낸다. a분의 b, b는 x의 계수를 나타내거든. 그래서 a 플러스 1. 두근의 곱은 2 곱하기 5는 근각의 소유관계 a분의 c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 그렇네. 위에 줄 풀면 7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양변에 1을 더해. 그러면 8은 마이너스 a. a 값은 얼마지? 마이너스 8. 그럼 밑에 식도 마찬가지죠. 2 곱하 5는 10. 이 녀석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 3을 더해. 13은 마이너스 b. b는 얼마? 마이너스 13.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실제로 검산해서 a 자리에 마이너스 8과 b 자리에 마이너스 13을 계산해서 연립해도 똑같이 교점 두 개가 나오고요. 그 교점 x좌표가 하나는 2, 하나는 5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연립방정식의 근은 뭐라고 썼지?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우리는 연립방정식의 근입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제nom센 페이지 162쪽 대표 유형 49번.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차 함수 고정이지. 그래? 대충 그리면 x제곱계수가 1이잖아. 여기 1이 생겼다 있잖아. 그죠?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아래로 볼록하다는 모양이에요. 얘는 고정이에요. 그리려면 이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직선 한번 보세요. 이 직선을 초록색으로 표현한다면 이 직선은 기울기는 마이너스 1로 고정이죠. 근데 그 a 값에 따라서 그래프가 위아래로 바뀐다는 거야. 이런 형태. 접할 수도 있고 또 올라가면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좀 내려간다면 만나지도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그린 걸 접한다라는 표현을 쓴다면 우선 2번부터 한번 표현해 볼게요. 접한다 또는 한 점에서 만난다. 같은 말이에요. 이걸 접점 P라고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연립방정식의 근은 두 함수의 교점 x좌표라고 중3 때부터 배웠잖아. 교과에 나오는 문제니까 단디 기억하고 수능까지 놉니다. 수능 치는 날 2년 6개월 후면 이제 대학생이 될 거예요. 알겠지? 대학 캠퍼스, 멋진 대학 캠퍼스 가려면 이런 거 익히세요. 자, 2차 함수랑 오케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라는 이 1차 직선이랑 연립하세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x 플러스 a랑 연립하면 돼. 양변에 마이너스 a를 이항시키기 위해서 x를 더해. x 더하면 x제곱 또 플러스 x 해주면 마이너스 x 되지. a를 이항시키려면 a를 빼줘. 그럼 빵 되잖아. 여기다 a를 뺐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는 0. 2차 방정식이 나오네. 그런데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것은 어떤 근을 가진다? 중근 형태를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d를 계산해 볼게요. x 개수 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 a는 1이고요. 1 곱 c는 x 상수를 표현하는 거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되겠네. 얘를 풀어버리면 앞쪽은 마이너스 1의 제곱이면 1이잖아. 1, 마이너스 4를 분배하면 플러스 4, 플러스 4a가 되겠네. 오, 이 녀석이 0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만 중근의 형태를 가진다. 기억하세요.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중근이다. 이 말인 거다. 꼭 기억하세요. 중근이라는 건 중복된 근. 그래서 판별식 d가 0이다. 계산하면 4a는 마이너스 5. 그럼 a는 얼마다? 마이너스 4분의 5라고 쓰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접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 이것도 함수로 참 이해하면 좋은데 이 녀석이 y절편을 나타내거든. y절편보다 더 커버리면 올라가잖아. 그래프 올라가서 두 점에서 만나요. 이걸 중학교 버전에서는 사실은 함수로 표현하는 게 그냥 그림으로 다 배워서 2차 함수는 중학교 때 배웠거든.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또 올라가면 되잖아. 올라간다는 말을 우리는 a 값이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크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고등수학에 쓴다면 판별식으로만 해볼게요. 자, 1번 문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판별식 d. 자, d를 우리 계산했잖아. 5 더하기 4a 값이 0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 4a 값은 마이너스 5보다 커. 그럼 a 값은 양변에 4를 나누면 부동 안 바뀌네.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크다라는 표현을 쓰면 됩니다. 알겠지? 그럼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는 1번은 만족한다고. 만나지 않으려면 이 식선이 오케이 더 내려가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 안 만나겠지. 물론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중3 버전은 좀 그린다면 이 접할 때 초록색 접하는 y절편, 그래서 y절편이 마이너스 4분의 5였잖아. 더 작으면 더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함수로 푸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식풀이보다. 책에는 그림이 없지만 이 함수로 푸는 게 결국 함수하려고 수학하는 거거든. 자, 그럼 3번. 만나지 않는다. 라는 것은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는 얘기겠네. 호근을 갖다는 얘기지? 호근을 갖는. 우선 판별식 d는 이거예요. 5 더하기 4의 값이 0보다 작아. 그러면 4의 값은 마이너스 5보다 작아. 그래서 3번 답은 a 값은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작아. 그래야만 만나지 않는 이런 형태를 갖는다. 개념센 페이지 167쪽 대표 유형 52번. 이건 전문용어로 제한별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x 범위가 마이너스 2 이상 1 이하 범위에서만 성립해. 자, 공통 부분을 우리는 둘치, 바꿀환, 치환이라 보거든. 영어로 put이라는 표현을 쓴단다. 그래서 누가 봐도 여기에 있는 x제곱 플러스 2x를 치환하고 싶지.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를 별로 치환해버려. 이 그림 그릴 수 있나요? 맞아요. 웬만하면 그림을 그리세요. 가로축, x축. 자, 이걸 다시 그리면 x 묶어낼 수 있죠. 그래서 x 곱 x 플러스 2 아래로 볼록하면서 그 x 절편값이라는 건 별자리에 0을 대입하면 되지. 별자리에 0을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0은 x 곱 x 플러스 2. 이 녀석이 0 되는 x값은 뭐다. 0이 되려면 x는 마이너스 2. 이 녀석이 0이 되려면 x는 0이잖아. 그래서 이 x 절편값은 뭐요? 하나는 마이너스 2. 다른 하나는 0이 된다고요. 그렇네. 그런데 그 x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 이상 쭉 따라가서 1, 여기까지 성립하잖아. 그러면 x가 1일 때 함수값이 뭐예요? x 자리에 1을 대입해볼까요? x에 1을 대입하면 뭐가 나와요? 별은 1 곱하기 1 더하기 2, 3. 1 곱하기 3에서 3이 나오네. 그래서 이 점 좌표는
1,3이 되는데 이 영역은 마이너스 2,0에 출발해가지고 뚠 어디까지? x가 1일 때 그래서 1,3까지 딱 지난다. 제일 작은 y값, 제일 작은 별값을 계산하려면 축방정식 마이너스 2와 0 합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랑 0 합하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절반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별은 얼마가 나오지?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더하기 2니까 1. 마이너스 1 곱 1은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된다고. 그래서 제일 작은 별값은 마이너스 1이네. 제일 큰 별값은 3이 되네. 그래서 별 범위는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 범위에서만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식은 y는 이거 우리 별로 치환했잖아요. 그래서 별제곱 마이너스 6별 플러스 3. 띄운 이유는 얘를 완전 제곱할 거거든. 별 제곱의 개수. 마이너스 2가 제곱 얼마 필요하지? 만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 그렇지. 9. 없던 9니까 빼주시고 완전 제곱 계산하면 별 마이너스 3 전체 제곱 이 둘 계산하면 마이너스 6. 그 실제로 그리면 꼭지점 좌표는 오케이 몇 콤마 몇. 이 녀석 0대는 3. 다음 마이너스 6. 3 콤마 마이너스 6을 지나는구나. 그런데 이 그래프는 모든 범위에 성립하는 게 아니라 별이 마이너스 1부터 요쯤 있겠다. 그죠? 어디까지? 별이 3일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써야 되는 부분은 from A to B까지. 그러면 별이 얼마일 때 최대값을 가질까? 마이너스 1일 때죠? 별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세요. 마이너스 4제곱. 마이너스 4제곱하면 16이네. 16 빼기 6. 그래서 마이너스 1,10. 그 다음 별이 3일 때는 y값이 마이너스 6이잖아. 그럼 제일 큰 최대값을 계산한다면 별이 마이너스 1일 때 최대 10을 가지겠네. 다시 별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잘 보세요. 요 그림 한번 보세요. 별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건 x가 얼마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1일 때지. 이 꼭지점 좌표가 보세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제일 작은 별값 마이너스 1. 다시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별이 마이너스 1일 때는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거든. 그때 제일 작은 y값은 얼마예요? 제일 큰 값이지. 별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제일 큰 값, y값은 최대값 10을 취한다고. 복잡하지? 그러니까 이런 거 수능 시험에 100% 놉니다. 100%. 안 나온 시험이 없어요. 역대 수능에 안 나왔던 적이 없습니다. 자, 이번 최소값은 별이 얼마일 때 최소값을 가져요? 제일 작은 y값, 별값이 3일 때. 그럼 생각해봐. 이 그림 봐봐봐. 별이 3이라는 건 여기 있지, 그지? 별값이 3이려면 x값이 얼마다? 1일 때 아닐까요? x가 1일 때 이 별값은 3이거든. 그래서 별이 3이 된다는 것은 x가 1이라는 거예요. x가 1일 때 최소값 요번에는 y값 얼마다? 미니멈 y값은 마이너스 6라고 쓰시면 되는. 처음 하면 좀 어렵습니다. 자꾸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내 손으로 풀어야 이게 머릿속으로 들어온단다. 눈으로 보면 막막이 튕겨나가요. 그래서 반드시 복습하세요. 알았지? 개념센 페이지 168쪽 대표 유형 53번. 자, 오른쪽 그림에 두 꼭지점이 있어요. 꼭지점이 y 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그래프 위에 있다 했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에 꼭지점을 계산할 거예요. 그럼 보세요. 녀석은 마이너스 묶어내 x제곱 마이너스 12x 가로 닫고 x 계수의 반의 제곱. 반이면 마이너스 10이잖아요. 이게 제곱이면 얼마 필요해요? 그렇지, 36이 필요하네. 하지만 없던 거니까 빼기 36. 그래서 완전 제곱이 되네. 오케이. 그래서 이쁘게 쓰세요. x 마이너스 6 전체 제곱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있는데 이 마이너스는
빠져놓을 때 부호 바뀌어 놓잖아. 그래서 플러스 36. 그래서 꼭지점 좌표는 몇 콤마 몇? 이 녀석이 0되는 x값. 6. 그렇지. 6 콤마 뒤에 이 녀석 36. 아, 이 점을 캡틴 A라는 점이라 쓸까? 아, A 썼네. P라는 표현을 쓸까요? P점이 여기 있는 꼭지점이에요. 이 점 P 좌표가 6 콤마 36. 그래서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하면 그 x값 이 점이 3이고요. y값 이 점이 36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분 BC가 x축 위에 놓여 있는 직사각형 A, B, C, D가 있대요. 맞죠? 오케이. 그래? 그러면 잘 보세요. 두 꼭지점이 이차함수 이 그래프 위에 있댔어요. 다 보세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꼭지점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럼 A점만 볼게요. 자, A점만 보세요. 자, 이 점 좌표를 잡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둘레 길이 최소값을 알려면 그러면 보았어. 이 점 B의 X 좌표를 뭘로 잡아줄까? 아무거나 관계없어요. 그래서 그냥 별 콤마 0으로 잡을까? 그러면 쭉 따라 올라간 이 점 A점 좌표는 오케이. X가 별일 때 Y 값은 이 점은 마이너스 별 제곱 플러스 12별이 되겠네. 다시 B점을 우리는 별 콤마 0으로 잡는다면 A점은 별 콤마 마이너스 별 제곱 플러스 12별이 되는 거지. 맞죠? 그럼 봐봐. 우리 2차 함수는 축을 기준으로 대칭이잖아. 그래서 이런 표시 본 적 있지? 이 거리와 이 거리는 같다라고 표시했지. 이 거리 같다라고 표시해요. 그럼 점 C의 좌표를 그냥 편의상 몰라 콤마 0으로 잡자. 그런데 그 B의 X좌표 별과 C의 X좌표 네모는 그 절반이 3이 돼야 돼. 그 말에 2분의 별 더하기 네모가 3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럼 2를 곱해. 그럼 별 플러스 네모는 6이 되어야 돼. 그럼 네모는 6 마이너스 별이라고 쓸 수 있겠나요? 이거예요. 잘하셨어요. 그렇네. 그 C점 좌표가 네모 대신 6 마이너스 별라고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 그런데 이 직사각형 ABCD의 둘레를 물었네. 둘레라는 것은 우선 BC가 있잖아요. BC랑 AD 길이 같잖아요. 맞나요? 우선 첫 번째, 선분 BC 길이를 계산하려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돼. 어느 게 더 커요? C점의 X좌표가 더 커요? B점의 X좌표가 더 커요? 그렇지. C의 X좌표. 아하,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세요. 계산하면 6 마이너스 2별 된다고. 이 선분 BC 거리가 6 마이너스 2별이라고. 그런 후에 선분 AB 거리는 뭐예요? 선분 AB 거리는 A의 Y좌표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별 제곱 플러스 12별이 된다고. 그런데 둘레라는 것은 자, 둘레 길이를 그냥 편에서 L별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길이를 L로 표현을 많이 쓴다. L별이라는 건 선분 AB, BC 거리가 몇 개 있어요? A, BC도 있지만 AD도 있잖아. 두 개 있으니까 두 배의 6 마이너스 2별. AB 거리 몇 개 있어요? DC도 있으니까 두 개잖아. 두 배의 선분 AB. 그래서 마이너스 별 제곱 플러스 12별. 전개하면 마이너스 2별 제곱이 되죠. 이렇게 전개하면 24별 마이너스 4별 얼마예요? 20별. 그렇지. 플러스 20별. 잘하셨어요. 분배법 즉 2 곱 6은 12가 되겠네. 자, 그러면 그 최대 최소값은 잘 보세요. 마이너스 1을 묶어내. 그러면 별 제곱 마이너스 10별 가로 닫고 플러스 12. 별 개수의 반의 제곱. 반이면 마이너스 5. 제곱은 25. 없던 25니까 빼기 25. 잘하셨어요. 완전 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별 마이너스 5 전체 제곱이 될 것이고 이 마이너스 2는 휙 빠져나오면서 플러스 50이 되잖아요. 이 둘 더하면 62가 되죠. 맞죠? 오케이. 자, 그래서 뭐가 좀 틀렸다. 잠깐만요. 뭐가 틀렸지? 12 마이너스 4별 24 플러스 20
잠깐만요. 가로 길이 2개, 세로 길이 2개잖아요. 12개. BC는 뭐가 틀렸지? 아, 찾았다. 이게 3이 아니라 6이네요. 와. 아, 6,36인데 그죠? 아, 틀린 거 아, 고칠게요. 아이고, 다 틀렸네. 그렇지, 반이 3이었는데. 아하, 이런. 얘가 6이네요, 그죠? 아, 쏘리. 그러면 이거 6으로 바꿔줘야 되고, 2배니까 12가 될 것이고, 네모 자리에 12 마이너스 별을 대입해야 되는데, 얘가 10이에요. 잠깐만, 24니까 24 주면 48이 되죠. 아니야, 28이 아니에요. 요건 맞고요. 이거 맞는데 상수가 틀렸네. 24에다가 여기 12가 아니라 24네요. 맞죠? 여기 24 해주면 됩니다. 요거 먹으시면 돼요. 70이네요. 맞나요? 아, 74죠. 어때요? 맞죠? 오케이. 아이고, 먼 길 왔다. 그래서 이걸 실제로 그리게 되면 가로축은 별축이 되고 세로축이 저기 L 별축이 돼서 꼭지점 좌표는 5,74거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내신에 나와요. 교과서마다 이런 문제 다 있어요. 다음 6월달 학평에다 나옵니다. 이제 6월달에 한번 시험 더 치거든. 전공 모의고사. 또 쳐야 돼요. 시험이에요. 그래서 별값이 5일 때 최대의 길이는 L5가 될 것이고 그 녀석은 74. 개념센 170쪽 문제예요. 자, 이 녀석에서 이거 어떤 식의 최소값을 물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실수 x, y가 밖에 없어요. 자, 우리 실수의 정의가 뭐였지? 실수의 정의는 우리 중3 때 그리고 최근에도 했었지. 어떤 수를 제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수를 우리는 실수라 불러서 아하, 그렇네. 이걸 이용하셔야 돼요. 그럼 이 식을 한번 천천히 한번 볼까요? 좀 복잡하지? 그지? x끼리 묶어낼 거예요. 자, 이거 x끼리 묶어내서 나는 완전적으로 표현할 거란 말이야. x제곱 더하기 4x 완전적으로 바꾸려면 x 개수의 반의 제곱. 그럼 얼마 필요하지? 그렇지. 그렇지. 마이너스 4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y끼리 묶어낼 거야. 근데 우선 2를 묶어내면 y제곱 마이너스 6y 가로 닫고 플러스 9 완전적으로 바꾸려면 그렇지. y 개수 마이너스 6의 반 이거 반의 제곱 그래서 플러스 9 없던 거니까 빼기 9 그런 후에 완전 제곱이 되네. 이만큼 결합법칙 쓰면 완전 제곱하면 x 플러스 2 전체 제곱이 될 것이고 이만큼도 완전 제곱하면 2배 y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이잖아. 그런 후에 나머지 개수만 조금 빼려 볼게요. 마이너스 4 있죠. 빠져놓으면서 마이너스 18 있네. 그리고 9가 있네.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얼마 되지? 5? 9? 9? 5? 얼마야? 자, 다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8, 플러스 9 하면 이 둘 계산하면 마이너스 20이잖아? 마이너스 22에다가 9 더하면 그렇지. 마이너스 13 아닐까요? 맞죠? 마이너스 22 더하기 9잖아요. 자리 빌려와야 되지? 빌려와야 되니까 10 빌려왔어. 12에서 9 빼면 3이 되고 빌려왔으니까 마이너스 1. 계산이 안 되지. 그렇지? 이게 되네요. 그렇네. 그런데 다시 얘기하지만 x랑 y가 실수잖아. 만약에 시험에 서술형을 넣으면 선생님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x가 실수니까 x 플러스 2도 실수잖아. 그럼 실수의 정의는 뭐라고? 그 실수를 제곱해도 항상 제곱시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예요. 그렇네. y-3도 실수잖아. y가 실수였으니까 3을 빼도 실수겠네. 실수 정의는 뭐라고? 제곱시. y-3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지. 근데 그걸 2배 해도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러면 실수의 기본 성질 중에서 0 이상의 수와 0 이상의 수를 더해도 0 이상이 된단다.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더하기 2배 y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을 해도 0 이상이 되거든. 근데 거기다가 준식은 13을 빼주면 되잖아요. 빼기 더하기에는 부동 안 바뀌지. 자, 그래서 13을 빼면 부동 안 바뀐다. 그래서 이 준식은 마이너스 13보다는 크 나갔다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서술형 반드시 놉니다, 이거. 어떤 수의 제곱은 0 이상, 제곱은 0 이상. 거기다 13을 빼도 0 이상이라는 거예요. 개념센 페이지 170쪽 대표 유형 54번에 2번. 54번. 선생님이 논산훈련소 54번 올빼미였는데. 기억났다고. 기억났어. 실수 x, y가 있어요. 이거 최대값을 물었네. 그런데 이 녀석은 결국 x랑 y가 실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실수의 정의는 뭐라고? 실수는 영어로 real number, 존재하는 수를 실수라는 표현을 쓴단다. 그때 그래서 수학적 표현은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나 같다라는 게 destiny, 정의란다. 정의, destiny. 그래? 그럼 잘 봐. 좀 전처럼 x 끼리 묶어낼 건데 마이너스가 있네. 마이너스를 조금 묶어낼까? 그럼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8x가 되고요. 가로 닫고. 자, 뒤에 있는 y도 한번 봐봐. y도 마이너스 묶어낼까요? 분배법, 즉 y제곱 마이너스 2y 가로 닫고 플러스 2. 그러노 완전 제곱 되려면 y 계수의 반의 제곱이 라잖아. 반이면 마이너스 4. 그렇지, 제곱이니까 플러스 16 빼기 16. 역시 y 계수의 반의 제곱. 반이면 마이너스 1. 제곱이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런 후에 결합법칙. 얘도 결합법칙 해서 완전 제곱. 이 세 개의 항을 묶어서 완전 제곱하면 x 마이너스 4 전체의 제곱. 이 보라색 이것도 묶어내면 y 마이너스 1 전체의 제곱. 근데 나머지 개수들을 이쁘게 항상 이쁘게 묶어내야 돼요. 휙 빠져나오면 플러스 16이 될 것이고, 앞에 마이너스 있다. 조심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빠져나오면서 휙 플러스 1 플러스 2. 그 다시 이쁘게 적으면, 자, 어떤 수의 완전 제곱, 풀이 적는 거 잘 보세요. 1번과 조금 다릅니다. 플러스 16 다 더하면 19까지 따라오죠. 그런데 어떤 수의 완전 제곱, 이 녀석은, 자, 풀이를 적는다면 x-4 전체 제곱은 0 이상이잖아.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면 부동가 바뀌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x-4 전체 제곱은 0 이하가 된다. 따라오나요? 두 번째, 이 녀석만 본다면 y-1의 전체 제곱은 역시 0 이상이네. 그런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맞아요.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 그럼 마이너스 y-1 전체 제곱은 0 이하가 되네. 이 둘, 하트 1, 하트 2 천천히 한번 보세요. 0 이하인 수와 0 이하인 수를 더해도 부동 안 바뀌잖아. 이 둘을 더한 값은 무조건 0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후에 양변에 19를 더해도 부동어 방향이 바뀌지 않네. 그래서 x-4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y-1의 전체 제곱은 더하기 19는 19보다는 작거나 같다고. 책에는 거기까지 친절하게 적지 않았어요. 샘플이 좀 다릅니다. 샘플이 좀 나을 거예요. 요건 좀 이따가 필기하세요. 이 과정, 이 밑에 거 똑같거든. 근데 이 과정이 지금 풀이가 좀 부족하네. 그럼 잘 보시면 이게 준식이란 말이에요. 준식은 19보다는 작거나 같아. 그래서 최소값은 정할 수 없지만 최대값은 얼마예요? 그렇지, 19죠. x가 얼마일 때? y가 얼마일 때? x가 4일 그렇지, 때, x가 4일 때, 1일 때. 그렇지, y가 1일 때. 맥스인 준식이 값은 그렇지, 여기 있는 19. 답만 적지 마시고 x가 언제, y가 언제일까지 꼭 필기를 해주세요. 개념센 페이지 171쪽 대표 유형 55번. 이 문제도 어느 책이나 봐도 나오는 문제예요. 정말 달라지는, 이 중학교 때 볼 수 없는 형태였죠. 지금까지는 2차 함수 그리는 것까지는 중학교 때 배웠던 2차 함수 뭐 그런 거 있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져요. 이 문제 키워드는 x랑 y가 어떤 수, 실수. 그래? 그러면 x의 최대값을 물었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 이 녀석은 x랑 y에 관한 동차식이죠. 2차 동차식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차수식 맞나요?
같을 동, 차수차, 식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차수가 x에 관한 2차, y에 관한 2차거든. 그때 이 녀석이 이 준식이를 y에 관한 2차로 간주할 거예요. y에 대한 2차로 쓴다면 x는 문자 또는 개수로 쓰는 거예요. 그래? y제곱 여기 있네. 그래서 y제곱 쓰시고 y 두근두근 두 군데 있죠. 그래서 묶어내세요. 2x-2 곱하기 y. 그런 후에 상수를 뒤로 다 돌리세요. x제곱 마이너스 3 은 0으로 쓰고 이 상태에서 이걸 완전적으로 바꿔볼게요. x 개수의 반 2x-2의 반이면 x-1이잖아. 그 제곱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요? 그럼 x-1의 제곱이고 이 초록색은 원래 없던 거잖아. 그래서 빼기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1 해주면 없어지잖아. 어때요? 맞아요? 그런 후에 앞에 세 개의 항은 완전 제곱이 되잖아. 이만큼 완전 제곱이 되네. 그래서 y 플러스 x 마이너스 1 전체 제곱이 될 것이고 상수항을 뒤로 다 돌리세요. 이 초록색과 이 빨간색 더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제곱, x제곱 없어지네? 맞나요? 이 녀석이 자 정리하면 뭐가 되지? 잠깐만요. x제곱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x제곱 이건 플러스 잠깐만요. 그거 좀 이상하다. 틀린 것 같다. y 묶어내면 2x-2y 2x-2y 뒤로 y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이 되고 자, 이 녀석이 이렇게 정리 굳이 할 필요 없겠네. 자, 요거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여기까지 뒀다면 결국 지금 y에 관한 2차로 간주했잖아. 그러면 요거 만약에 근해 공식 쓴다면 y만 문자로 간주했잖아요. 그럼 y는 어떻게 써요? 근해 공식 쓴다면 2 곱 a, a는 y제곱 개수를 나타낸다. 분의 마이너스 b, 그래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 a c 녀석이죠. x제곱 마이너스 3. 그런데 이 녀석이 결국 y가 실수잖아. 그럼 y가 실수이려면 판별식 d 값이 요 근호 안의 값이 어떤 값이어야 돼요? 그렇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 그렇네. 판별식 d를 한번 써봐. d는 이거 정리합니다. 정리하면 4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 분배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12가 되나? 슥 없어지고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이 남네. 어때요? 그렇네. 그러면 실근이려면 y가 실수이려면 그럼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마이너스 8x는 마이너스 16보다 크거나 같아. 마이너스 8을 나눠. 그럼 x 범위는 2보다 작거나 같아. 그래서 x 범위는 2 이하야. 그런데 최대값은 x가 가지는 가장 큰 값은 맥스인 x 값은 얼마 더? 2가 되겠네. 좀 낯설죠? 나 왜 13이야? 그럴 수 있지. 자, 그럼 2번도 한번 보세요. 그러면 y의 최소값이라는 것은 이 녀석을 좀 전에 1번은 y에 관한 2차로 간주했다면 이 녀석은 x에 관한 2차로 간주할 거예요. x만 문자로 간주할 거야. x제곱 여기 있지? 그 다음에 x 두 군데, 한 군데밖에 없네. 그러면 x의 개수는 2y가 되겠네. 상수는 x를 포함한 요 세 개가 전부 다 상수항이 되지. 자, 여기까지 맞나요? 좀 어려우면 낯설지, 그지? 그럼 만약에 근해 공식을 쓴다면 x는 2 곱 a분의 a는 x제곱 개수를 나타낸다. 2a분의 마이너스 b x 개수가 b가 되는 거야. 네. 마이너스 2y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그래서 2y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곱 a 곱 c y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 그런데 결국 x도 실수잖아. 이 x가 실수이려면 이 근호 안의 값이 어떤 값이어야 돼요? 0보다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렇지,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판별식 D를 한번 천천히 한번 써볼까요? 요거 정리하자. 요거 정리하면은 4y제곱 분배 마이너스 4y제곱 플러스 8y 플러스 12가 되네. 슥슥 지워져 버리고 정리하면 8y 플러스 12가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겠네. 그러면 8y 값은 마이너스 1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겠네. 8을 나눠. 그래서 y 범위는 크거나 같지. 8분의 마이너스 12보다 약분하면 4로 약분하면 2분의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맞죠? 4로 약분한 거 맞지? 네. 그래서 y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상이니까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최소값은 얼마예요? 미니멈 y 값은?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런 건 이제 자주 봐야 되는 문제예요. 자주 봐야, 이거 하드매스이긴 한데, 딱딱한 수학이긴 한데, 이런 거 연습을 하셔야 정복할 수 있는 수학입니다. 처음 보면 낯설어요. 이제 그 처음 본 낯선 걸 얼마나 자주 보느냐 그 싸움인 거야. 자주 보고 시험 치기 딱 5분 전에 보면 이게 보여요. 근데 자주 안 보면 과연 이게 내게 될까? 낯선데 거의 안 했는데. 개념센 페이지 172쪽 대표 유형 56번 한번 보시면 x랑 y가 실수라고 했어요. 자, 사실은 이 녀석은 나중에 함수로 그려낼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기하를 배우고 나면 자, x 마이너스 y 제곱 이퀄 1은 이게 2차 함수를 좀 눕혀놓은 재미난 형태가 나오죠. 감이 나오고요. 색깔도 멘토라는 핑크 이렇게 해서 이 포물선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포물선의 정의라는 건 초점에서 중심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아놓은 걸 포물선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다시 가르쳐 드릴게요. 이런 함수, 결국 하여튼 이런 뭐가 성립한데 x랑 y 이런 관계래. 이거 지금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래? 이걸 이만큼을 조건식이라고 부른단다. 그런데 그럼 이 준식이를 my star 그냥 별의 함수로 볼게요. 이 별은 원래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곱 y제곱이잖아, 그제? 근데 y제곱 자리에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스타 1식에서 마이너스 y제곱은 1 마이너스 x네. 그러면 y제곱은 뭐예요?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면 부호가 끼잖아. x 마이너스 1이네. 그렇네. 그래서 이 y제곱 자리에 대입하세요. 여기 y제곱 자리에 뭘 대입한다고요? x 마이너스 그렇지. x 마이너스 1을 대입하세요.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이쁘게 쓰면 돼요. 맞지? 그러면 x에 관한 2차 함수를 바뀌잖아요. 그래서 다시 전개해 볼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가 되네. 그런 후에 마이너스를 조금 묶어낼까?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y제곱이 x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래 틀린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다시 이거 마이너스 묶어낼 거야.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가로 닫고 마이너스 2. 완전 제곱이 되려면 x 개수의 반의 제곱이 필요하지. 반 얼마예요? 반하면 마이너스 2잖아. 그 제곱이니까 플러스 1이 필요하네. 그렇지. 마이너스 1 해줘야 없어지잖아. 결합법칙 이만큼을 완전 제곱하면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 될 것이고요. 앞에 마이너스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있지? 마이너스 빠져놓으면서 플러스 1 되잖아. 플러스 1 마이너스 2 해주면 마이너스 1이 되네. 그래서 웬만하면 그림을 그리세요. 가로축, x축, 세로축, 별축. 그래서 위로 볼록한 이런 모양이 될 것이고 왜? 최고차의 개수 음수거든. 이 꼭지점 좌표는 몇 콤마 몇? 1 콤마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렇네. 그래 이거예요.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좀 조심할 게 조금 있어요. 뭘 조심해야 되냐면 우리 실수의 저희가 뭐였지? 실수는 제곱했을 때 0보다 크나 같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y제곱 한번 보세요. 여기 전복시킬 거예요. y제곱도 0 이상이겠네. 다시 y제곱은 지금 x-1을 했는데 그 범위는 0 이상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x 범위는 1을 더하면 x는 1보다 크나 같다는 걸 look at me 볼 수 있겠니? 라고 출제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린 그림 중에 x 이퀄 1은 축방정식이거든. 이 녀석이 x 이퀄 1이거든. 근데 어떤 범위에서만 성립하니? 라고 묻거든. 1보다 크나 같은 범위. from A to B. 이만큼 범위에 성립한다는 거예요. 최소값은 정할 수 없지만 최대값은 정할 수 있어요. 최대값은 x가 1일 때 제일 큰 별값은 얼마다? 맥스인 별값은 마이너스 1이다. 낯설죠?
자주 보셔야 될 수 있는,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 한 문제만 내도 시험의 결이 좀 달라져요.